자, 봅시다. 자, 2번. 아까는 합성함수 그리기를 했고요. 두 번째 역함수를 하는데, 자, 역함수는 별표 3개, 4개 정도. 고3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좋은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간단해요. 자, 근데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갑시다. 첫 번째 뭡니까? 역함수는 구하는 게 아니야. 역함수는 구하는 게 아니야. 어? 뭐예요? 라고 이제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생각이란 걸 합니다. 자, 옛날 사람들은 함수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이 함수의 발견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데 뭘 했냐면, 자, x라는 주머니에서 y라는 주머니를 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d까지 썼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내가 이제 함수를 가는 데 있어서, 자, 요러한 화살표. 자, 이걸 한글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화살표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 함수의 이름표를 small f라고 지어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가야 되겠죠. 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정의역은 중복해서 선택할 수 없고 안 선택해도 안 된다라는 두 가지의 정의에 따라 1번이 예를 들어서 A로 가고 2번이 C로 가고 3번이 B로 갔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정의역이 원인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공역에서 선택당한 친구들, 즉 결과라는 친구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야, 너를 만들게 한 친구가 누구니? 라고 물어봤어. 너를 만들게 한 친구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게 이쪽으로 가는 테크트리를 타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야, 그러면 너 이렇게 가는 함수도 존재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이렇게 가는 함수는 거꾸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인버스를 붙여서 f의 거꾸로라는 표현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도 뭐가 됩니까? 거꾸로 가는 함수, 역함수죠.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선택 안 당한 친구가 있죠. 함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이런 친구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친구가 안 돼. 그럼 이런 친구도 없애줘 라고 얘기하면 역함수라는 친구를 내가 만들 건데 그 역함수는 먼저 이렇게 왔었을 때 거꾸로 가는 것까지 보려면 뭐가 돼줘야 되더라? 1대1, 1대1 대응이 돼줘야 하더라. 그 역함수의 전제 조건은 뭐가 돼줘야 돼요? 1대1 대응이 돼줘야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D를 지워버리면 이제 역함수라는 친구가 존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럼 역함수는 1대1 대응이 돼줘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니다.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f, x에서 y로의 함수가 뭐였을 때? 1대1 함수, 1대1 대응이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y는 fx다 라고 얘기하는 이 누구? 치역입니다 라는 친구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치역을 거꾸로 x에 대응시킨 함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아까 얘기했죠. 널 만든 게 누구니? 라는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랬었을 때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f 인버스 그러면서 y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네. 이때 f 인버스를 f의 역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문제될 거 없겠죠. 자, 그러면 얘에 대한 식은, 자, 여기에서 이거 생각하세요. 얘에 대한 함수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f 인버스라는 대응에 y라는 정의역을, 이번에는 정의역 입장에서 y를 넣었을 때 누가 나와줘야 돼? x가 나와줘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 그럼 뭐 문제될 거는 없네요 라고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주머니로 생각할 건데, 자, 여기에서
자, X 주머니를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Y 주머니를 빨간색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는 함수를 F. 자, 그 다음에 거꾸로 가는 함수를 뭐라고? F 인버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노란색에 있는 친구를 X라고 얘기하고 빨간색에 있는 친구를 FX는 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언급이 없으면 정의역은 뭐라고 얘기했어? 실수 전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좌표 평면의 표현을 하셨을 때 그냥 가는 함수 입장에서는 노란색이 정의역이 되는 거고 빨간색이 공역, 즉 치역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의 대응관계를 F라고 나타내면 F 인버스는 초창기에는 이랬어요. 야, 그러면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출발을 하자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정의역은 무슨 축에 표현을 하죠? X축에 표현을 하기로 했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의 거꾸로가 이렇게 가는 거라 이렇게 즉 빨간색의 Y축 입장에 스타트하는 걸 그렸는데 그게 귀찮아져 버리니까 얘를 바꾼 거야. 어떻게? 정의역은 X축에 가는 게 일반적이니까 빨간색을 X축에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걔를 뭐라고 얘기해요? F 인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범위에 대한 제대로 된 표현이 우리가 공부할 때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걸 꼭 잡고 가줘야 됩니다. 왜요? 왜 문제가 돼요? 우리는 역함수가 무슨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1대1 대응이니까 분명히 뭐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범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자, 얘들아 여기 와보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A라는 친구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따다닥 B라는 친구가 대응돼서 결과가 나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 친구는 표현할 때 F의 A는 뭐가 되겠어요? B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요? 자, 그런데 얘 입장에서 그럼 역함수는 뭐가 돼? B를 만드는 친구가 누구니? A요 라는 걸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누굴 써줘야 돼? B를 써줘야 되겠죠? 그럼 걔가 뭔가 대응되고 난 결과가 누가 돼줘야 돼? A라고 써줘야 되겠지. 맞아? 그럼 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F 인버스의 B는 누구입니까? A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집중하세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고3 때까지 써요.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FAB죠? 맞아요? 역함수 어떻게 돼? B가 A가 나오죠? 얘랑은 뭐예요? 같은 모양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왔다 갔다 했을 때 빠르게 보는 방법.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뭘 생각해보냐면, 자, 두 번째. 동그라미 1번 썼죠? 동그라미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뭐 할 거냐면, F와 F 인버스를 좌표 평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F와 F 인버스를 좌표 평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야.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간단한 게 좋겠죠. 자, 그래서 X 주머니, Y 주머니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가는 친구를 F, 거꾸로 가는 친구를 F 인버스라고 하는데, 자, 일단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X를 다시 쓰고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면 얘는 무슨 함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F 인버스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 1, 2, 3, 1, 2, 3, 1, 2, 3 이라고 썼어요. 자, 가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대응관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X에서 Y로의 대응관계는 어떤 1대1 대응인가? 1대1 대응인가? 자, 1대1 대응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2는 1로 가고 3은 2로 가고 1은 3으로 간대요. 아니, 그럼 역함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1을 만드는 게 2니까 1은 2로 가야 되겠죠. 2를 만드는 게 3이니까 2는 3으로 가야 되겠죠. 3을 만드는 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느낄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되겠어? 자, 그러면 내가 좌표 평면의 그림을 그릴 건데 좌표 평면의 그림을 자, 0이요, 1이요, 2요,
3이요. 1, 2, 3 이렇게 잡고 자, F 함수는 빨간색이죠. 빨간색으로 가볼게요. 자, 1이었을 때 누구 찍어야 됩니까? 1, 2, 3. 자, 요점 찍어줘야 되겠죠. 2였을 때는 누구 찍어줘야 돼요? 2였을 때는 1 찍어줘야 되겠죠. 3이었을 때는 누구 찍어줘야 돼요? 2 찍어줘야 돼요.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인버스 입장에서 파란색. 자, 파란색 그려볼까? 1일 때 누구 찍어줘야 돼? 2 찍어줘야 돼. 2일 때 누구 찍어줘야 돼? 3 찍어줘야 돼. 3일 때는 누구 찍어줘야 돼? 1 찍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역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태어나는데 첫 번째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 점만 봐서는 뭔지 잘 모르겠죠. 맞아요? 자, 근데 역함수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1하고 3, 3하고 1이죠. 자, 그럼 난 거기서 뭘 볼 거예요? 1,3이라는 요 친구와 3,1이라는 요 친구를 볼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2,1과 1,2, 2,1 요 친구와 1,2 요 친구를 볼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 친구와 요 친구를 볼 거야. 자, 보세요. 얘하고 역함수에 대응되는 점이 얘잖아요. 얘네 둘이잖아요. 얘네 둘, 얘네 둘, 얘네 둘이 지금 뭐예요? 이렇게 뒤집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럼 가만히 보니까 걔가 어떻게 뒤집혀 있니? 그랬더니 y는 x의 모덱에 대칭이 되게 뒤집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 와보세요. 자, 원래 태생은 야 거꾸로 가는 보일러처럼 거꾸로 가는 함수야. 그래서 그냥 요렇게 가기로 해 라고 하다가 이렇게 가도록 해 하다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가 정역인데 이렇게 가는 거 어떻게 표현할래? 그래서 얘를 뭐 한 거야? 일로 갔지. 근데 얘를 일로 갔다는 건 뭐야? 이 둘을 요렇게 뒤집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렇게 뒤집었다는 거는 누굴 기준으로? 여기 y는 x를 기준으로 요렇게 뒤집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흰색으로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자, 요러한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얘기할게요. fx 입장에서. 그럼 역함수 입장에서는 어떤 그림이 돼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요런 그림이 돼줘야 되는 거죠. 왜? 생각해봐봐. 생각해봐봐. 내가 여기 있는 친구를 C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누가 나와줘야 돼? D라고 나오게 합시다. 그럼 FC는 D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인버스 입장에서는 D가 들어가면 누가 나와줘야 돼? C가 나와줘야 되겠지. 근데 D가 나오면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라는 건데 이제 우리 바꿔서 D가 여기에 나오게 되면 C가 어떻게 나오게 하자고? 여기에 나오게 하자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희한하게도 역함수와 원함수, 원래 있던 fx와 역함수인 f 인버스는 뭐 하더라? y는 x축 대칭이 되더라.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넌 이렇게 뒤집은 거니까. 그래서 역함수의 첫 번째 성질이 뭐예요? 뭐가 되겠어? y는 x축 대칭. 자, 1대1 대응이 첫 번째 성질이고 전제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뭐가 돼? 역함수와 원함수는 뭐더라? y는 x축 대칭이더라 라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미래를 얘기합시다. 자, 보세요. 미래를 얘기할 거예요. 자, 왼쪽 걸 지우시고 자, 미래를 갖다 써봅시다. 뭔 미래요? 자, 봅시다. 자, x의 제곱이라는 친구를 갖다 쓰는 건 문제될 거 없겠죠. x의 제곱 1,1, 2,1, 2, 3, 4. 너무 크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x의 제곱이라고 쓸 거야. 자, 근데 x의 제곱인데 좀 다르죠? 어떤 x의 제곱이에요? 정의역에 제한을 둔 x의 제곱입니다. 자, 0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2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보세요. x를 0 이상 2 이하를 줬어요. 그럼 y도 제한 변역이 들어가는 게 맞죠? 여기가 4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 y도 표현을 해줘야 돼. 이렇게 되겠어?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 주세요. 내가 지금 y는 fx고 그 친구가 x의 제곱이라고 쓰잖아. 자, 역함수는요 구하는 게 아니에요 라는 걸 일단은 깔고 갑니다. 구할 수 있어도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 하고 싶냐면, 선생님, 역함수를 노란색으로 구할 건데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얘를 바꾸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잖아. F 인버스 Y는 X라고. 그치? 그럼 여기 Y랑 같은 Y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갔다는 건 주인공 문자가 Y라는 거지. 그럼 주인공 문자가 누가 돼줘야 돼? 정의역이 돼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의역이 돼주시니까 정의역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0부터 4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겠죠? 이제 X는 뭐가 돼요? 그거에 해당하는 공역, 그리고 선택당한 친구들은 치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노란색으로 그릴 건데 여기에다 그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일단은 안 되지. 왜? 이 흰색의 상황과 노란색의 상황은 다른 상황이니까. 그럼 다른 평면에다가 그릴 건데 다른 평면에다가 그려놓고 뭐 할 거예요? 겹치기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겹치기 해서 너 2야? 그러면 너 3, 4 여기다가 4 쓰고 너 1 여기다가 2를 써서 1,1에 요거를 지나는 노란색을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누군지는 아직은 몰라. x의 제곱에. 누군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뭐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가 누구예요? f 인버스라고 쓰는데. 자, y라고 쓰고 싶긴 하죠. 그렇잖아요. 잘 얘기했어요. y라고 쓰고 싶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의역은 어떤 문자를 갖다 쓰죠? 변수는 누굴 줘요? x. 그러면 여기에다가 x를 내가 써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문제 여기서 헷갈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y인데 얘가 어떻게 x가 됩니까? 그러면은 여기 x는 여기 x랑 같으니까 이걸 갖고 오면은 여기 4가 또 문제가 생겨버리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x와 y의 이름표를 바꿔야 이름표를 바꿔도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내용물이 안 바뀌니까. 그러면 이름표를 바꿨더니 y는 f 인버스 x라서 이제 맞잖아. 왜냐면 여기가 x니까 얘도 x고 얘도 x니까 한 평면에 같이 그리는 거 문제 안 되는데 주의할 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여기다 썼죠. 범위. 자, 여기 보세요. x하고 y 이름표를 바꿨어요. 흰색은 0 이상 2 이하의 정의역에서 0 이상 4 이하의 공역, 은치역을 갖고 온 거야. 1대1 대응이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0 이상, 떨린다. 뭐, x라고 써가, 뭘 쓰면 돼? 4라고 쓰면 돼. 즉,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서 이름표만 바꾼 거예요. 내용물이 바뀐 게 아니고, 이름표만 바꾼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0 이상 2 이하 y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러면서 여기를 보니까, 중간에 너,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나가잖아요. 이게 누가 된다고? 대칭축! 누구? y는 x라는 대칭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역함수의 그래프에서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y는 x축 대칭이 되면서 뭐 하셔야 돼? 야,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데 훅 지나갔어. 뭐 이름표를 바꾼대.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에서 나오는 게 뭐냐? 자, 제가 미리 던졌죠. 역함수는 구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미래 얘기예요. 지금 현재 얘기에서는 역함수를 구할 수는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배운 1차 함수와 2차 함수인 상황에서 역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가? 자, 3번 해놓고 별표 2개 주세요. 그리고 제목은 역함수 구하기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나한테 y는 fx라는 친구를 줄 거예요. 자, x에 대해서 별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가 될 거고 y에 대해서도 별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내가 2차 함수는 아직 주기 그러니까 1차 함수 드릴게요. y는 fx인데 2x 더하기 1이다 라는 친구를 드릴 거예요. 자, x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정의역 실수 전체죠. y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공역도 실수 전체죠. 근데 얘는 그래프 그려보시게 된다면, 자,
2x 플러스 1이니까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친구.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이러한 친구입니다. 라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 쭉쭉 늘려가다 보면은 뭐예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진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겠죠. 1대1 대응이겠네. 자, 그럼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느냐? 네. 역함수는 1차와 2차식까지는 잘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첫 번째 방법 1번입니다. 자, 무조건 꿈속에서도 얘기할 수 있도록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x는 2라고 정리해. 자, 일반적으로 함수는 뭐? y는 이라고 정리가 돼 있죠. 우리는 뭐라고? x는 이라고 정리해. x는 이라고 정리하니까 이 식을 정리해 줘야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y-1을 2로 나눈 게 x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아직은 뭐 바뀐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x는 이라고 정리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y와 x의 자리 바꿔가 아니에요. x와 y의 바꿔가 아니고 이름표를 바꿔요. 이름표를 바꿔요. 자, 근데 이런 문제들에서 단점이 뭐냐면, 자, 보세요. 처음에도, 야, 정의역 실수 전체고, 치역 실수 전체고, 문제 없죠? 이름표를 바꿔도 그 문제가 티가 나야 안 나요? 안 나죠? 어차피 실수 전체일 테니까. 그럼 x와의 이름표를 바꿨다고 생각해봐. 이름표를 바꿔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y는 이라고 되어버리죠. 그럼 이제 함수 틱하게 바뀐 거야. 함수처럼 바뀐 거야.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x-1이라고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표현이 누구예요? 이게 f 인버스 x. 그러면서 이제 뭐 새로운 이름표, 함수 이름표 gx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럼 빨간색으로 그리면 기울기는 2분의 1이고 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릴 텐데 어떻게 그려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면 되겠죠. 얘가 누가 된다고? f 인버스 x라고. 그럼 이 흰색과 빨간색은 누구 대칭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노란색 y는 x 대칭이에요.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맞아? 역함수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예요? x는 이라고 정리한 다음에 뭐 해주시면 돼? x와 y의 이름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의 친구들이 이렇게만 배우고 나중에 범위 나오면 헷갈려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범위를 줄 거야. 범위를 주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야, 봐보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자. x의 범위는 0 이상. 그 다음에 3 이하라고 얘기해볼까? x의 범위를 0 이상 3 이하를 줬어. 자, 그럼 0 이상 3 이하를, 아니다, 0 이상 2 이하로 가자, 얘들아. 0 이상 2 이하로 줬어. 그럼 내가 정의역을 흰색 입장에서 어디만 쓰겠다는 거예요? 0부터 어디까지? 2까지만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 0에서 해당하는 친구는 1이고 2에서 해당하는 친구는 5가 나오겠죠. 맞아? 그러면 이 파란색 박스 이렇게 보이는 거 보여? 이렇게 보이는 거 보여? 이렇게 보이는 거 보여? 이렇게 보이는 거 보여? 보여? 그럼 여기가 1대1 대응인 거는 앞에서도 했으니까 알지요? 그러면은 나 치역이자 공역은 뭐가 돼줘야 돼? 요렇게 돼줘야 된다는 거 알죠? 맞아요? 역함수를 시켰어. 자, xy에 뭘 바꿨어요? 이름표 바꿨죠? 이름표만 바꿨어. 야, 그럼 봐봐. 이제는 얘 빨간색 입장에서는 이만큼이 정의역인데 이거를 이제 누구로 표현하기로 한 거야? x로. 이름표 바꾸니까 어떻게 돼? 정의역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정의역이 누가 되는 거예요? 5. 치역이 누가 되는 거예요? y. 이렇게. 이름표만 바꿨다는 거 티 나죠? 범위가 나와도 쫄지 않고 자연스레 뭐예요? x와 이름표 바꾸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생각해 봐봐. 1, 2, 3, 4, 5. 자, 이번에는 흰색 박스를 그려볼까? 이 흰색 박스에 해당하는 친구. 이게 뭐야? 정의역, 치역의 이 영역이죠? 이 영역이 뭐야? 뒤집혔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뭘 주의하겠다는 거야? 빨간색까지는 개나 소나 다 합니다.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첫 번째, x는이라고 정리한 다음에 두 번째, 이름표 바꿔. 그러면 끝나.
표현은 뭘로 한다고? F 인버스로. 근데 문제는 제한 범위에 제한을 뒀을 때 이름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서술형에서 꼭 부분 점수 안 깎이게 자연스럽게 써주면 됩니다. 쫄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자꾸 지금 누구 얘기해? 범위 얘기하고 있지. 함수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티가 안 나는 친구가 누구냐면 범위예요. 제한 범위. 이걸 나중에 구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요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티가 나 안 나? 안 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그린 게 누구였지? x의 제곱이었죠. 자, 볼까? 여기 지워도 되겠니? 자, 보자 얘들아. 역함수. 니네 인생을 구해주는 문제가 될 거야. 자, 봐봐. 선생님이 지금 뭐 하자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지웠지만 정의역과 치역을 이렇게 쓰자라고 얘기했죠. 자, 이제 저 노란색인 역함수를 구하기 해볼 겁니다. 자, 가보자. y는 fx는 x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정의역은 0 이상 2 이하고요. 치역은 0 이상 4 이하래요. 1대1 대응이가 맞아요. 자, 첫 번째 스텝 뭐 해야 된다고요? x와 y의 자리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x는 y의 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아, 미안. 쏘리. 뭐 자리 바꿔. 자, x는이라고 정리해달라고 그랬죠. x는 x의 제곱은 y를 x는이라고 정리하려면 루트를 씌우는 밖에 없잖아. 그러면 두 가지가 생겨요. 루트 y가 될 수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 y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복소수에서 배웠지만 이 루트 안에는 무슨 수가 들어가줘야 돼? 양수. 근데 여기 원래 y 뭐였어? 양수.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 누가요? x는이라고 써져 있죠. x가 누구예요? 양수죠. 근데 x가 마이너스라면 음수라는 소리 아니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탈락이에요. 자, 지금 2차 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흰색 범위의 친구를 역함수 시켜서 노란색이라는 식을 구할 건데 x는이라고 정리해서 루트를 씌우니까 두 가지가 나왔잖아. 근데 얘가 탈락된다고요. 얘가 탈락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얘기하면 야, 원래 2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 0이요, 1이요, 1이요, 2면 4요, 4요 해서 요렇게 그리지. 맞아? 그럼 이 그래프에서 지금 나는 뭐예요? 이쪽은 안 보겠다는 거였잖아. 근데 x하고 y를 바꿨다는 건 이거를 뒤집었다라는 얘기지. 그럼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 요렇게 해서 그림이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루트 y가 이 위쪽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루트 y가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봐봐. 나는 지금 여기서 잘라버렸죠. 뭘 잘랐어요? 0과 2요 라고 여기서만 표현했지. 이게 지금 여기서만 이게 정의역에 표현됐지. 이게 있나 없나 지금 그래프에서 티가 나왔나? 잘 안 나지. 이게 있나 없나 이 식에서 티가 나왔나? 안 나잖아. 아, 물론 그래프에서는 티가 나죠. 근데 이 식에서는 이게 있든 없든 이렇게 가는 게 뭐 티가 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나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선생님 루트 y는 이건데 마이너스 루트 y는 이거죠. 근데 이거 역함수는 이거죠.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지워버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줘야 돼? 여러분들도 같이 지우셔야 돼요. 어떻게 지워요? x가 무슨 수죠? 0 이상 2 이하죠? 양수죠? 이게 x죠? 마이너스면 x가 음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 모르겠는데, 0에서 4까지 여기 넣어봐. 0 넣으면 뭐 나와? 0, 마이너스 0, 0이죠? 4 넣으면 뭐야? 2, 마이너스 2죠? x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너 탈락이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 하시면 된다고요? 이렇게까지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세컨은 뭐예요? x와 이름표만 바꿔주세요. y는 루트 x가 되는 거야. 근데 잊지 말고 쓰자. 뭘 쓰라고요? 정의역 0 이상. x는 뭐가 된다고? 4 이하. 이름표 바꿨으니까 x는 이렇게 되고 y는 뭐가 돼요? 2 이하. 이렇게 쓰시면 역함수 구하기가 뭐가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 자, 그럼 바이블 책 보시게 되면 146페이지 얘기 끝, 147페이지도 얘기 끝, 148페이지 성질 얘기해야 됩니다. 148, 149 성질 얘기하고 150페이지 구하는 방법 얘기했고요. 151페이지 그래프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152페이지에서 약점 휘어잡기 얘기할 거고요.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요거만 보면, 즉 영상 올린 것만 보면 책 없어도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걸 보고 노트 정리라든지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았으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한 거 좀 채워 넣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디를 가느냐라고 얘기하면 바이블 148페이지로 가고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일단은 끝났으니까 누구? 성질 얘기할 겁니다. 성질 금방 끝나요. 자, 큰 번호 3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모든 수학이 그렇지만 성질이다 라는 내용을 배우게 되면 이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질을 배우면 연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연산을 하기 위해 성질을 배울 건데, 자, 무조건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 나중에 맨날 나오는 거 뭐냐? 함수 입장에서 FA는 B래라고 얘기하면 F 인버스 B는 A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뭔데요? 자, 문제에서 나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 F 인버스 3, 2, 네모래 라고 얘기해.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야, 역함수는 구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맞아? 그 역함수는 구하는 거 아니니까 역함수를 모르면 원함수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원함수는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보는 거야? F 네모는 3이겠네? 라고 하는 네모를 구하면 되겠죠. 얘는 뭐처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와서 방정식 풀어주면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함수의 계산의 기초적인 친구면서 가장 중요한 친구예요. 어떻게? F 인버스 모시기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원함수 입장에서 생각해라. 그럼 이걸 어떻게 느끼는 게 좀 이득이야? 얘가 요렇게 근데 어떻게 됐어? F 뭐 이런 느낌으로 느낌이 아직 이렇게 넘어왔다는 느낌은 있겠는데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합성함수에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할 거예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거 생각해 보자. 자, y는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1이다 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을 fx라고 얘기해 봅시다. 근데 내가 뭐 하고 싶냐면 f 인버스 1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f 인버스 1은. 자, 그러면 원래대로 fm대로 생각하게 되면 f 인버스를 구해서 거기에다가 1을 대입해 줘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나 이거를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해. 왜 못 구하냐면 자, 역함수의 생각은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죠? x는 이라고 정리하라고 그랬어. 1차식은 x는 정리 가능합니까? 되죠. 2차식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y야. 이거 x는 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있죠? 완전 제곱식.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주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넘겨요. 그럼 y 플러스 1 되겠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y 플러스 1 돼버립니다. 루트 씌워주세요. x 마이너스 1은 뿔마 루트 y 플러스 1이 되겠죠. 아직 x에 대한 범위 안 잡았으니까 모르긴 하겠지만 x는 뿔마 루트 y 플러스 1 플러스 1까지 정리가 됩니다. 2차까지는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서 역함수 구할 수 있는데 3차부터는 완전 세제곱식으로 못 만들어줘요.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못 구한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걸 생각하는 거야. F 인버스 1이 누구야? 몰라. 그러면 F 삼각형이 누구야? 1이래. 그럼 X자리에 삼각형을 했을 때 1이 나오는 삼각형은 누가 나오겠어? 0이잖아.
F0은 1 나오는 거 맞잖아. 그러면 내가 구하는 삼각형은 누구예요? 0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문제 풀 수 있겠어, 없겠어?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자, 여기에서 제가 합성함수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그럼 합성함수 틱하게 그려보도록 하시죠. 자, 가볼게요. X 주머니, Y 주머니, 요렇게 F. 그 다음에 다시 X 주머니, 이렇게 가서 F 인버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합성함수는 직접 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먼저 가는 함수가 F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에다가 내가 X를 넣으면 그 결과로 Y가 나왔어. 근데 Y가 나오면 다시 X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쵸? X에 대응되고 Y는 다시 X에 대응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선생님이 합성함수 입장에서 F 인버스 합성 F, X를 한 결과는 누가 나와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요. 뭔 소리래? 이 소리야. X에다가 내가 만약에 숫자 1을 넣어봐. 그럼 무언가 Y가 나오겠지. Y 값이 나오겠지. 그치? 그걸 만든 X는 누구야? 다시 1 나오죠. 그럼 뭐야? 나와 내 역함수의 합성은 뭐가 나온다고? 내가 넣었던 정의역, 자기 자신이 그대로 튀어나온다고. 즉 여기에 넣은 게 여기에 튀어나온다고. 나와 내 역함수의 합성은 뭐가 나온다고? 그대로 튀어나온다고. 내가 넣은 정의역이 그대로 튀어나온다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F 인버스 3은 뭐예요? 3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선생님 잠깐만 자리 바뀌었는데요? 자, 이렇게 가보자. 자, 내가 이렇게 쓸 거예요. Y에서 X로 가고 Y에서 가면 이거는 F 인버스고 이거는 F다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이걸 다이렉트로 그리면 F 합성 F 인버스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근데 여기다가 내가 진짜 3을 넣어봐. 그럼 무언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결과를 나오게 만드는 게 누구야? 3이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여기에다가도 X를 넣게 되면 뭐가 돼? X가 나온다라는 거 느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시겠죠. 그러면 나와 내 역함수의 합성함수는 뭐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네. 자, 합성함수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100% 성립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항등함수하고 합성했을 때는 교환 법칙이 무조건 성립합니다. 두 번째, 나와 내 역함수의 합성함수도 교환 법칙이 무조건 성립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즉, 뭐예요? F 합성 F 인버스 X라는 친구나 F 인버스 FX라는 친구는 X,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라고 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3을 넣으면 3이 나오고 4를 넣으면 4가 나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F 합성 GX가 X야.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집중하세요. 자, F 합성 GX가 X입니다. 얘가 누군지 몰라. 근데 둘이 합성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왔대. 그러면 GX는 뭐라는 소리야? 너는 FX의 역함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요 리딩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암기해 주세요. 꼭 암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에서 표현 중에 이번에는 F 합성 FX가 즉 자기 자신을 두 번 합성했더니 X가 나왔어. 잠깐만요. 그러면 이 말은 이것처럼 빗대어 봤을 때, 자, 손바닥이라고 생각해. 이 안에 들어간 함수를. 그럼 나와 손바닥이 역함수 관계지. 자, X가 나오면 나와 손바닥이 역함수 관계지. 그럼 뭐예요? 얘 말은 F 인버스 X라는 것 자체가 FX라는 것 자체가 되는 거고, 이러한 친구들은 Y는 X축 대칭일 때, 대칭 시켰을 때, 뭐예요? 겹치는 친구들이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의 대표적인 유형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Y는
x축과 뭐한 친구들이야? 수직인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넌 또 뭔 소리래? 라고 얘기하면 자, y는 x 줍니다. 자, 노란색으로 만약에 내가 이러한 함수 만들었어. 역함수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겠죠. 그럼 f하고 f 인버스하고 다르죠.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수직 표현을 했어. y는 x축 대칭시켜봐. 돌려도 겹쳐 안 겹쳐? 겹치죠. 그러면 나와 내 자신을 합성해서 그대로 나온다면 나는 나의 역함수와 똑같다는 소리고, 대표적으로 나는 그럼 뭐예요? y는 x축과 수직인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자, 성질 또 보도록 합시다. 자, 동그라미 3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동그라미 3번 보시게 되면, 자, 별표 하나 주시고, 자, 느낌 있게 하나 가보도록 하죠. 뭐냐면, F합성 G함수의 전체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F합성 G함수의 전체 역함수를 얘기합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주머니, 주머니, 주머니. 자, 여기에 X 주고, 여기에 Y 주고, 여기에 Z 줍니다. F하고 G는 무슨 관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먼저 가는 함수가 G죠. G 갑니다. 나중에 가는 함수가 F죠. 자, 그러면 요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친구는 뭐가 되겠어요? F 합성 G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의 이 표현은 뭐예요? 야, 너 그러면 다이렉트 간 친구의 뭐야? 거꾸로 가죠. 다이렉트로 간 친구의 거꾸로 가주세요 라는 이 함수가 내가 원하는 F합성 G의 전체 역함수가 되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야, 너 이렇게 가면 뭐야? F 인버스지. 이렇게 가면 뭐야? G 인버스지. 맞아? 빨간색과 도착 지점이 똑같네, 파란색이. 그러면 너는 뭐가 되는 거야? 먼저 가는 함수가 F 인버스고 나중 가는 함수가 G 인버스니까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라고 해도 같게 안 같아? 같죠? 그럼 뭐야? 전체 인버스는 바로 계산이 힘드니까 합성함수 입장에서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뒤집고 각각 역함수 붙이면 된다라고 느낄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F함수, G함수, H함수 세 개를 합성을 했는데 그 친구의 전체 인버스를 해달래. 어떻게 해달래? 뒤집어 각각 인버스 취해주면 된다 이거야. 전체 인버스보다는 뭐예요? 각각 인버스 해야지만 계산하기가 편해져서 그러죠. 자, 바이블 149페이지 바이블 포인트 같이 보면서 얘기할 건데, 자, 보세요. F, 자, 나 좀 봐. F, 인버스. 그럼 뭐야? 역함수죠? 그놈의 인버스. 그럼 뭐가 돼? 자기 자신 되겠죠? F, 인버스는 뭐야? FX, 자기 자신 돌아오는 거. 그게 바이블 포인트 149페이지 바이블 포인트 1번에 있어요. 1번에 1번.